맨유가 오늘 경기 되게 중요한 경기였어요. 에릭센이 없는 경기였고, 이제 에릭센이 없을 때 과연 맨유가 얼마만큼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리그컵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경기 카세미로 옆자리에 프레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맨유가 좋은 것은 테나 감독의 지도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건 어떤 부분이냐, 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다른 역할을 줘요. 에릭센이 빠지고 프레드가 들어왔을 때 프레드에게 에릭센의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프레드만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에릭센이 카세미로 옆에 있을 때는 맨유가 에릭센을 통해서 볼을 전개할 때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좌우 풀백이 올라갔을 때 에릭센이 약간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어준다거나, 여기서 이제 볼을 받은 다음에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고, 약간 올라가서 중원에서 볼을 받아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전환시켜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러니까 에릭센이 매우 중요한 선수였던 건데, 프레드는 그러한 역할의 장점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에릭센보다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나 볼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고, 반면에 프레드의 장점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많이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잘하죠. 특히나 조금 더 기동력 있게 오프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공격 숫자를 하나 늘려주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죠. 그래서 오늘 경기 테나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냐면 프레드를 밑에 두지 않고 공격을 할 때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프레드가 올라가는 대신에 에릭센의 역할은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브루노 판데스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에릭센의 역할을 대신해줘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보면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백을 만들 때 보면 이런 3백이 만들어져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바란, 왼쪽에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프레드의 위치가 에릭센과 다르게 아주 높은 지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레드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공격 숫자를 늘려주고 오프 더블 플레이를 가져가는 역할로 테나 감독은 오늘 경기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격이 전개될 때 프레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리그컵에서 프레드가 박스 안에서 득점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도 이제 3백이 만들어지고 왼쪽에 루크쇼가 배치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바란이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보내줬을 때 볼이 떨어지는 순간 프레드가 앞에 있으니까 프레드의 강점, 세컨볼을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유가 공격 라인에서 세컨볼이 떨어지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프레드가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이 세컨볼을 가져오니까 맨유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고 다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프레드를 올린 것이 경기에서 중요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이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아서 수비수에게 걸려서 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레드의 위치를 보세요. 프레드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다가 세컨볼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니까 맨유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레드 효과. 테나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이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단순히 에릭센이 빠졌다고 에릭센의 역할을 수행할 선수가 없어 라고 이제 해버리기보다, 에릭센이 없으면 옆에 있는 루크쇼를 중앙으로 배치시킨다던가, 아니면 앞쪽에 있는 브루노 판데스를 내려오게 만든다던가, 이런 플레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런 장면도 나오죠. 뒤에 3백이 만들어졌을 때 오늘 브루노 판데스가 평소보다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릭센이 없으니까. 그리고 카세미르도 볼을 다루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니까 오히려 브루노 판데스가 많이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나 감독이 참 좋은 감독인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브루노 판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공격을 전개하고, 오히려 프레드는 앞쪽에서 뛰어가고 있죠. 조금 더 앞선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프레드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슈팅을 가져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얼마나 테나흐 감독이 지금 맨유라는 팀을 유연하게 이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되게 유연한 게 이 장면도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거든요. 반면에 프레드는 심지어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루크쇼가 또 에릭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약간 중앙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루크쇼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서 있고 프레드는 풀백처럼 측면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의 기동력을 살려서 프레드가 측면으로 뛰어 올라가서 볼을 받게 되고, 여기서 프레드가 심지어는 측면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정적인 패스를 프레드에게 뿌려주는데, 여기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가 수비수에게 걸리거든요.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프레드가 뛰어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세컨볼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경기 이제 에릭센이 없을 때 과연 프레드가 에릭센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가 맨유 입장에서 좋았던 건 에릭센이 나오든 프레드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선수가 나오든 테나흐 감독이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가려주는 이러한 전략을 적절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득점이 나올 때 보면요, 맨유의 유연한 플레이가 또 어떤 점에서 좋냐면, 루크쇼가 어쨌든 풀백이다 보니까 중앙으로 약간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오버래핑을 가끔 가져갑니다. 약간 루크쇼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순간적으로 래시포드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프레드가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오버래핑해서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또 올려줘요. 이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결국엔 득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도 루크쇼가 왼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가 되어 있는 3백인데, 이때 루크쇼가 약간 조금 더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으면서 측면에 있는 래시포드가 패스를 받을 때 루크쇼가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래시포드가 볼을 잡는 순간 루크쇼가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래시포드의 결정적인 패스, 이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오늘 분명히 루크쇼는 약간 뒤쪽에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에 가담하는 역할이었는데 순식간에 올라가서 수비라인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려주죠.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의 손에 맞으면서 핸드볼, PK가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번 시즌의 맨유가 오늘 경기를 보면 잘 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테나흐 감독이 이렇게 유연한 축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수들이 테나흐 감독의 축구에 어쨌든 적응을 해주면서 어떤 선수가 나오든 선수들의 움직임과 조직력이 잘 맞아떨어지니까 맨유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정말 큰 원인이다.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인 게, 루크쇼가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루크쇼가 뒤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대응을 잘 못했고, 루크쇼에게 패스가 한번 들어가니까 여기서 루크쇼의 크로스, 그리고 래시포드의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이제 테나흐 감독의 이제 포인트는 루크쇼의 유연한 플레이, 프레드의 전진 배치,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오늘 에릭센의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줬다. 오늘 경기 아쉬웠던 건 결국 카세미루가 신경전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면서 퇴장을 당해버렸죠.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안토니가 이제 사포를 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약간 신경이 좀 곤두서면서 안토니에게 거칠게 반응을 했죠. 근데 여기서 거칠게 반응을 하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카세미루가 목을 조르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중요한 건 폭력적인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세미루의 퇴장은, 그래서 어쨌든 이 카세미루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게 맨유가 이게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지금 맥토미니 부상, 카세미루 퇴장,
에릭센 부상. 이래 버리니까 지금 중원 라인의 공백이 너무나 크게 생겼어요.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뛸 선수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에릭센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힘든데 카세미르까지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맨유에 다가오는 일정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라는 것이 다행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카세미르가 없는 공백을 또 메워야 되는 테나흐 감독의 미션이 또 생겨버렸다. 테나흐 감독의 시련이 또 생겨버렸고, 테나흐 감독이 그리고 오늘 경기 좋았던 게 뭐냐면, 저 한 70분 때쯤에 퇴장을 당했잖아요. 퇴장을 당하자마자 크리스탈 팰리스가 만회골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 20분 남았는데 10명으로 마지막까지 한 점 차이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근데 테나흐 감독이 변화를 진짜 잘 줍니다. 카세미르가 없으니까 가르나초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맥과이어, 오른쪽에서는 완비사카 빼고 린델로프를 넣어버렸죠. 수비수를 그냥 많이 넣어버렸거든요. 특히나 이 가르나초는 교체로 투입됐던 선수인데 수비를 강화해야 되니까 빠르게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원 라인에 교체로 들어왔던 자비처, 브루노 판데스, 그리고 왼쪽에 프레드, 3명의 미드필더 두고, 수비 라인에는 아무래도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오른쪽에 린델로프 배치하면서 린델로프, 바란,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쇼까지 수비 숫자를 완전히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막판에 5명의 수비 라인과 3명의 미드필더, 최전방에 레시포드 1명, 요 전형을 그래도 비교적 테나흐 감독이 빠르게 수비수들을 투입하고 그래도 확실한 목표가 있는 수비 라인 형성한 거거든요. 린델로프를 완비사카 대신 교체시켜준 건 확실하게 제공권에 대한 그런 싸움을 오늘 경기에서 지지 않겠다 라는 걸 보여준 이제 컨셉이었고, 그게 통하면서 어쨌든 한 점 차이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테나흐 감독이 진짜 맨유를 잘 이끌고 있고, 어쨌든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성적을 가져오고 있는 선택들을 참 잘해요. 분명히 퇴장당한 다음에 수비 라인이 막 흔들렸는데 바로 수비가 안정되면서 어쨌든 한 골 차이 승리를 지켜냈다. 맨유의 최고의 영입은 안토니, 카세미루, 베오르스트, 자비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아니라 이번 시즌 맨유의 최고의 영입은 테나흐가 아닐까